축산, 검협전. 52화 금한 신조의 비행. 두 사람을 태우고 날던 신조가 사슴을 잡다 비검에 쫓기고 주과를 먹으며 허기를 달래다 동문을 만나 비검을 날리네. 한편 구지선은 난생 처음 겪은 공포와 충격으로 사지에 힘이 풀려버렸다. 다시 금한 신조 등에 올라탈 엄두가 나지 않았으나 차마 쉬었다가 자는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눈치 빨라 구지선의 상태를 알아차린 이영경은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금한 신조와 자연검을 믿고 잠시 쉬어가기로 하였다. 여긴 저기 소굴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금한 사형과 자연검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배도 채울 겸 잠시 쉬어가요. 그러고는 금한 신조의 목에 걸어둔 보따리에서 주과 2개를 꺼내 건넸다. 나 때문에 여기에서 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이 주과는 1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진귀한 과일이잖아요. 오랫동안 요법에 걸려 온몸이 쑤시고 팔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어제 2개 먹어서인지 잠을 못 잤는데도 몸이 가뿐하네요. 나처럼 박복한 사람이 이 귀한 것을 어찌 또 먹겠어요? 나는 자시나 먹을 테니 주과는 남겨두었다가 동생이 먹어요. 딴지 벌써 여러 날 지났거든요. 아무리 귀해도 결국 과일이니 오래 둘 수 없을 거예요. 아미산에 돌아가 영남언니에게 줄 것 몇 개만 남기면 되니까 어서 먹어요. 본래 눈치가 빠른 구지선은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되었고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이영경이 고집이 세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처음에 예의상 한번 사양했으니 재차 권했을 때는 두말 없이 받아들었다. 두 사람이 함께 주과를 먹는데 금한 신조가 꼬꼬 울더니 보따리에서 주과 2개를 물어다 이영경 앞에 내려놓고 눈을 끔뻑거렸다. 펑 먹고 싶은 모양이었다. 금한 사형도 먹고 싶어요? 고기만 먹는 줄 알았지요. 그러면서 주과 하나를 휙 던지자 금한 신조가 푸드득 날갯짓하며 냉큼 받아 삼켰다. 재미를 붙인 이영경이 아버지에게 배운 연주탄법으로 주과 7개를 연이어 던졌다. 금한 신조는 재미있어하는 이영경을 위해 매번 다른 동작으로 재주를 부리며 주과를 받아먹었다. 이영경이 깔깔 웃으며 신나게 던지다가 9개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여영남을 생각하며 멈추었다. 금한 신조가 주과를 실컷 먹더니 갑자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이영경은 그 괴상한 여자가 쫓아왔나 싶어 검을 뽑고 훌쩍 뛰어올랐다. 한낮에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랄 뿐 이상한 낌새는 전혀 없었다. 지나온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금한 신조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구지선이 금한 신조를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다. 이영경은 아미산에서 와병 중이던 아버지를 위해 살점을 베려다 금한 신조를 타고 백미를 만나러 간 일. 아버지가 완쾌하고 입문한 후 백미의 은혜로 금한 신조와 함께 지내게 된 일 등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한창 이야기 중에 금한 신조가 사슴뿔을 가지고 돌아왔다. 산호처럼 붉고 가지가 9개 돋은 사슴뿔은 상한 데 하나 없이 매끈했다. 갑자기 사슴을 잡은 이유가 이 뿔 때문이었나?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쓰려고? 이영경이 뿔을 받아들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는데 구지선이 길을 재촉했다. 이제 어지러운 건 괜찮아요. 이곳이 경치는 좋지만 금한 사형이 사슴뿔을 가져왔으니 아까 그 여자가 다시 쫓아올지도 몰라요. 나머지 이야기는 아미산에 가서 해요. 맞는 말이었다. 마침 금한 신조가 바로 옆에 와서 어서 타라는 듯 납작 엎드렸다. 이영경이 다시 금한 신조의 목에 보따리를 걸고 구지선을 먼저 태웠다. 그때 뒤편 나무숲 사이에서 여자 셋과 남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남자는 이영경과 또래인 것 같고 여자들도 20을 넘지 않을 것 같았다.
하나같이 외모가 수려해 그야말로 선남선녀였다. 가장 연장자인 듯한 여자가 이영경과 구지선을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실례지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영경은 적인 줄 알고 재빨리 검을 뽑았으나 가만 보니 네 사람 모두 반듯하고 당당한 영웅의 기품이 흘렀다. 초록은 동색인 법이라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다. 그런데 벼랑간 거센 모래바람이 일며 사방이 어두워지고 자욱한 안개 너머로 귀신 곡소리가 들렸다. 어제 호랑이를 뒤쫓다 요사한 도사를 만났을 때와 비슷했다. 이영경은 적의 암계에 걸렸음을 알고 화들짝 놀랐다. 얼른 구지선을 끌어당기고 자연검으로 방어막을 쳤다. 먼저 적의 위치를 가늠해 어제 그 도사놈을 해치운 것처럼 자연검을 날릴 생각이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큰 호통 소리가 들렸다. 겁대가리가 없는 년이구나.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날뛰다니. 그때 네 남녀가 있는 곳에 피어난 집채만한 오색 권체가 주위를 훤히 밝히며 둥그렇게 보호막을 만들었다. 그 안은 바람이 멎어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자욱한 안개도 사라졌다. 곧이어 붉은빛과 자줏빛 검광 세 줄기, 푸른 검광 한 줄기, 금빛 검광 두 줄기가 동시에 뻗어나갔다. 이영경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광이 날아들자 반사적으로 검을 내질렀다. 저절로 날아간 자연검이 붉은빛과 자줏빛 검광 두 줄기와 뒤엉켜 벼락 같은 굉음을 냈다. 그런데 나머지 검광은 이영경 머리 위로 휙 지나갔다. 뭐지? 왜 그냥 지나가지? 그때 조금 전 말을 걸었던 여자가 외쳤다. 우리는 소절을 돕는 중이에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어느 하나가 망가지기 전에 어서 검을 거두어요. 이영경은 상대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싸울 능력이 없는 구지선은 벌벌 떨면서도 상대가 적이 아님을 눈치챘다. 오해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 같아요. 이영경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검을 거두려는데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비명이 들린 방향을 돌아보니 조금 전 마주쳤던 이상한 여자가 산발이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 뒤로 여자만큼이나 괴상망측하게 생긴 남자가 비검을 타고 도망가고 그만 신조가 바짝 뒤쫓아갔다. 방금 머리 위로 지나갔던 검광이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서자 이야기를 하자던 여자가 바로 코앞에 와 있었다. 아직도 검을 거두지 않았네요. 언제까지 놔둘 건가요? 붉은 빛과 자줏빛 검광 두 줄기와 자연검이 여전히 한데 뒤엉켜 천지를 뒤흔들며 날아오르는 교룡처럼 격렬하게 싸우는 중이었다. 이영경이 순단인에게 전수받은 방법으로 자연검을 거둔 후 네 남녀와 마주 섰다. 그러자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던졌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 어머니를 만났는지 자세히 말해줄래요? 아,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영경은 이름을 듣고서야 이들이 사저, 재영운, 사형, 재금선, 차나의 제자, 주문임을 알았다. 나머지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는 묵봉왕 신양난이었다. 신양난은 복선담 홍화의 유일한 제자로 아미, 무당, 곤륜, 오대, 화산 등 유명 문파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아미파 검역들과 일행이 되었을까? 이제 제시남매와 주문이 개화산에서 약초를 구하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도교 서책을 얻은 후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신묘한 경지에 이른 홍화는 자신이 머지않아 이승을 떠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무사히 선계에 오르려면 복선담 봉쇄를 풀어줄 동정남녀 한 쌍이 나타나야 했다. 그런데 복선담이 칠흑처럼 어두운 데다 독 뿜는 바위와 신령한 악어가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까닭에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동정남녀라도 봉쇄를 풀기 힘들 것 같았다. 하여 고민 끝에 신양난을 무당산 반변 논의에게 보내 자연서와 어잡유리를 빌려왔다. 옛 맹세를 지키는 선에서 봉쇄를 풀 주인공들을 돕기 위함이었다. 홍화는 신양난이 떠난 후 다시 점괘를 확인해 보았다. 동정 남녀가 복선담으로 오는 중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비검을 탈 수 없었다.
산길이 멀고 험하니 걸어서 오면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이다. 결국 직접 산을 내려가 천리호정 낭중추경 도법을 펼쳐 재영운 일행을 개화산으로 데려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